42번 풍래익괴 풍래익괴인데, 그러면 이제 명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진목이죠. 진목에 나무를 깎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음식을 담는다라는 뜻인데, 일정 정도 담으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물숫자가 나오는데요. 물숫자는 여기에서 내용은 없죠. 물숫자는 아마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북방 우리가 그 선천에서는 뭐예요? 곤괴가 되죠. 이 곤괴 자리로 후천에는 바로 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목 위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상이 되고, 또 그득하면 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흩는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라라고 할 때는 남한테 보태준다, 더해준다 라는 뜻이 되고, 앞에서 그 뭐죠, 손괴, 산택 손괴 같은 경우는 덜어낸다 라는 것이 되고, 군자가 공부를 하면서 덜어내는 것은 자신의 분냄과 그 다음에 뭐랬죠, 욕심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징분진욕의 상이 되고, 그래서 손괴와 자 익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위정자가 두루두루 그 쓰는 그 뭐랄까 권도를 행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도 군자의 수신 가운데 우리가 그 서경의 대우모편에서도 가득 차면은, 그죠, 이렇게 욕심으로 가득 차면, 가득 참이라고 하는 것은 만초 손이라 그랬죠. 가득 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덜어냄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겸손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겸은 초운 만초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겸수익,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죠. 대우모편에 나오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익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도사들이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계룡산의 뜻이 속에 들어가 있죠. 자, 바람이다. 바람괴는 짐승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은 닭이죠. 닭은 자꾸 땅을 판다라는 의미에서 발로 땅을 파서 들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표현하면 닭이 되고, 그 다음에 진괴는 동방진목에서 바로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룡산의 그 상이 바로 이 익괴의 모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내혹괴로 보자면 위에 산괴가 있죠. 높은 산괴의 모습이 있어서 계룡산의 모습을 띄우고 있기도 합니다. 뭐 옛날에 그래서 이 성계가 그 어디에요? 저 계룡산 쪽으로 도읍지로 올리려고 하는 것도 두루두루 이제 그 보탬이 되는 이런 괴상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서도 나왔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손괴나 그 다음에 익괴는 둘 다가 다 공자가 구덕괴의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덕의 닦음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익괴는 덕의 유, 넉넉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익괴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그죠? 오래도록 넉넉하면서도 그러나 베풀지는 않는다. 그죠? 일부러 그 남한테 보태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가 가득, 글자에서도 보듯이 스스로의 그릇, 스스로의 마음, 그죠? 스스로가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데서, 우리가 저기에서는 장유이불설이라, 구덕기에서는 그저 오래도록 넉넉하되 그러나 그냥 의도적으로는 그저 우리가 일부러 베풀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저기 풍래익괴에 어디에 해당되면 상구요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바람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설계전에서 나왔지만 근리시 3배라 그랬죠. 그래서 익괴 자체가 이미 3배 이익을 낳는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표 이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자의 그 위정자가 그 덕을 베푸는 것과 똑같죠. 군자의 덕은 뭐고? 바람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인의 덕은 풀이죠. 동방진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이제 풀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초상지풍이면 풀 위로 바람이 불면은 필언이라 다 눕는다 그랬습니다. 바람이라고 할 때 바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바로 계절풍이죠. 계절풍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모든 초목들을 다 싹트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초목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또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동남풍이 되는 거죠. 후천 8개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동남 손풍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남 손풍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두루두루 다 만물을 싹 터서 바로 기르게 만드는 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유익하게 한다 이런 뜻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익되게 한다라는 뜻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정자의 전을 보면은 익은 서괴의 손이 불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괴에 덜어내면서 그 다음 불리라고 하는 것은 그치지 않느니라 라고 하나요? 서괴 덜어내어서 그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본인의 그저 나쁜 점들을 계속 덜어내니까 그래서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태니라. 그러므로 수지이익이라 하니, 그래서 이익으로서 받았다 하니 성쇠손이기. 자, 성하거나 쇠하거나 덜어내거나 보태는 것이 여순환하여 보태는 순환하는 것처럼 하면서 손극필익은, 그 다음에 손이 다하면은 반드시 보태는 것은 이지자연이라. 그죠? 이치의 자연함이니 익소이 개손야라. 익이 그래서 손괴 다음하는 바이라. 위괴 괴됨이 손상진하하니 바람이 위에 있고 우레가 아래에 있으니 뇌풍이물은 우레와 바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물건은 상익자이라 서로를 보태는 것이라. 자, 우레라고 하는 것은 동만물자 막질호래하고 라고 했고, 또 요만물자 막질호풍이라 라고 해서, 자, 이 바람보다 빠른 게 없고 우레보다 빠른 게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물건 서로가 돕는 것이니, 그 다음에 풍열즉 뇌신하고 바람이 세면은 그죠, 우레도 빠르고, 그 다음에 우레가 요동치면 그 다음에 바람은 아주 세차게 불어서 양상조익하여 두 개가 서로 간에 돕고 도와서 소위 위이기니 이로써 이기 되는 바이니 차이상언예요. 이것은 바로 전체 그 괴상을 보고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손진의 두 괴가 개유하변이 성하니 다 아래가 변하여서 이루어져 있으니 양변이 위음자는 손야요. 이거는 우리 공부했었죠. 지천택괴냐 그 다음에 천지빗괴냐 여기에서 나온 거죠. 손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그 손은 자,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천지빗괴. 천지빗괴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손괴, 손진의 두께가 다 아래가 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양이 변하여서 음이 된 것은 손이 되고, 그러니까 산택 손이 되니까 양이 변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자, 양이 변하여서 여기가 되는 거죠. 둘 다가 다 아래가 변한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이게 변화해서 이게 위로 가고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산택 손이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이 변화해서 양이 된 것은, 그러면 음이 변화해서 여기는 여기 되는 거죠. 음이 변화해서 양이 된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산괴가 밑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음이 변화해서 양이 된 것은 익냐라 이렇게 됐나요? 자, 익냐라 풍래 이기라. 그래서 상괴가 손, 그죠? 위괴 상괴라고 하는 것은 천지빗괴의 상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상괴가 덜어서, 그죠? 그 다음에 하괴를 보탠 것은, 그죠? 상괴가 덜어서 하괴를 보탠 것은 손상익하여 위를 덜어서 아래를 보태어서 손이 위익지니, 그래서 덜어서, 이때는 덜어서 익이 되었으니 이것은 이의였냐라. 그냥 그 의리로서 말한 것이라. 왜냐하면 뒤에서 공자가 단전에서 손상익하라는 말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요걸 그 빌어가지고서는 그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후즉 아래가 두터우면 위는 편안해지느니라. 그래서 아래를 두터이 하면이라고, 아래를 두터이 하면, 다시 말해서 위에서 베풀어서 아래를 더욱더 두텁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위가 편안해지므로, 그래서 익하
이기라. 그래서 아래에게 보태주는 것이 바로 이기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고, 주자왈 그 내용에 대해서 손상익하왈 이기라 하니 바로 손나 익상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는 것은 손이 되고, 자 요거는 항상 천지 지천택괴 천지비괴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는 것은 바로 아래쪽 백성들 쪽을 더는 거니까 바로 손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손이 되니 소위 연자는 그러한 까닭은, 그죠? 그 까닭은 개 방본후즉 나라의 근본이 듣터오면 방영하고, 그죠? 나라가 편안해지면서 이 군안하니, 그죠? 그래서 임금이 편안하니 내 소위 영야라. 바로 이것은 바로 그 이기 되는 것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반신이라, 반대가 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편안해져야 나라도 편안해지는 것이 되고, 나라가 편해지면 임금도 편안해진다라는 뜻인데,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논어의 그 유자가, 그 노나라의 애공이 이거 지금 이런저런 누리떼 피해도 일어나니까 이거 세금을 더 걷어야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그때 유자가 뭐라고 하냐, 오직 철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래가 가난한데 임금은 뭘 가지고 부유해 줄 것이며, 그죠? 이 한 내용과 그 같은 내용이죠. 밑에 보면 융산이시왈 이기라고 하는 것은 손꾀지 반야라. 그죠? 손꾀의 반대라. 손꾀는 태제하하니, 그죠? 택꾀가 아래에 있으니, 손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산택 손꾀니까, 그죠? 손꾀는 택꾀가 아래에 있는 것이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아래에 손꾀가 태제하니 본래는 건체, 그죠? 본래는 건체로서 건체인데, 본래 건체인데 천하당 실제, 천하부 실자죠. 천하가 부실지야라. 그래서 본래는 건괴인데 천하가 부유하고 실한 것이니라. 본래는 이렇게 해서 하늘괴니까, 그죠? 천하가 두루두루 가득 양이니까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에서 실 개념.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니까 천하가 이렇게 두루두루 부유하고, 그래서 그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니 건양제하하니, 그죠? 건의 양이 아래에 있으니 손건지 구삼하여, 그래서 건괴의 구삼을 덜어서 이익 곤우상측, 그죠? 그 위에 있는, 그죠? 위로 곤괴에게 보태면은 이것이 바로 손하지 양실지 익상지 처자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래의 양을 덜어서, 그죠? 아래의 양실, 양의 실함을 덜어서, 양의 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양자리에 있는 요것을 덜어서,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위에 있는, 그죠? 음허죠. 위에 있는 바로 이 음허에게 그 보태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괴라고 하는 것은 손재상하니, 여기서는 이귀라고 하는 것은 저기, 그죠? 손괴가 바로 저 위에 있는 것인데, 바로 손괴가 위에 있는 것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디로 갔지? 아니 제가 잊어버려서 글자를 위치를 하야라 하고, 그래서 자 아까 저희 하나 더 건너뛴가, 그래서 아래에 그 음허에게 보태는 것이라 했고, 그 다음에 부당실이 상허약즉, 그래서 아니 부가 아니라 하자가 되는 거죠. 아니요, 그 옆쪽으로 가야 되나요? 네. 이괴 손재상. 아니 건너뛴, 그렇지, 옆으로 한 줄을 제가 옆으로 갔구나. 이괴는, 그죠? 손괴가 위에 있고, 위에 있는데 본래는 건체의 조정, 건체인 조정의 그 부실지상이라. 그러니까 이거 천지 비괴가 되는 거죠. 이 위는 바로 조정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라의 곡간이
부실, 그죠? 부유하면서 바로 가득 차 있는 상이니, 그래서 건양의 제상, 그죠? 건양의 제상, 맨 위에 있는 것을, 건양이 위에 있으니, 전체를 놓고, 그죠? 건양이 바로 이 궤의 위에 있으니, 건지 구사하여, 그죠? 그 중에서 건꾀의 구사를, 그죠? 건꾀의 구사를 덜어서, 그 다음에 곤꾀, 아래에 있는 곤꾀에다가 보태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또 옆으로 갔네. 구사이 익곤노하즉, 손상지 양실하여, 이것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양실을 덜어서 하지 음허자에라, 아래에 있는 음허에게 보태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부실이 상허약즉, 아래가 부실하면서, 그죠? 부유하고 실한데, 아래가 부유하고 실한데 위가 허약하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손나 익상하고, 그죠? 아래를 덜어서 위에게 보태고, 그 다음에 상부실이 위가 부유하고 실한데 하허약즉, 아래가 허약하다면 당연히 손상, 그죠? 위를 덜어서 익하하니, 그죠? 아래에게 보태는 것이니, 상하 상교의 갱위 손익이니 기도 일례니라. 그래서 상하가 서로 사귀어서 다시, 그죠? 다시 위 손익, 그죠? 다시 그 다음에 다시 경해야 되겠네. 고쳐서 손익이 되니 결국 손이나 익이나 그 돈은 한 가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이고, 그 다음에 이 손하익상즉,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면 이걸 뭐라고 한다? 위지 손이라 하고, 그 다음에 손상익하즉, 위를 덜어서 아래를 보태면 이것은 바로 위지 익이라 하니, 어째서입니까? 라고 지금 누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왈에 해당되는 거죠. 굳이 왈은 이제 빼놓고, 그래서 어째서인가? 아니면 자문자답형으로 이렇게 어째서인가? 고지성현에, 그죠? 고지성현이 부후지 자즉, 그죠? 그러니까 부유하고 두텁게, 그죠? 힘입는 바라고 하는 것은 영사재민이 부재이요, 그죠? 하여금, 그러니까 편안한, 가만히 있어봐라. 옛날에 성현이 부후의 그 힘입음, 자라고 하는 것은 힘입는다라니까, 부의 힘입음이라는 것은, 부의 힘입는다면, 차라리, 옛날 성현 같은 경우는 내가 부유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재물이 많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자산이 이렇게 축적돼 있다. 그런다면 차라리 사재민,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있게 하는 것이고, 그죠? 차라리 백성들에게 있게 하지, 부재기, 자기에게 있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말해서 부후지자라고 하는 것을 차라리 백성들에게 두지, 자기에게 두지 아니한 것이니, 바로 이것이 바로 검박지용이니, 그죠? 이것이 바로 검소하면서 바로 이 박하게 하는 쓰임이니, 곧 바로 그러니까 검박의 용이라면, 그죠? 검박의 용인즉 영사재기, 차라리 검박의 용이라면 차라리 누구한테 둔다? 하여금 나에게 있게 하고 부재민, 백성들에게 있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성현의 도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지, 그죠? 검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둔다. 우리가 논어에서 나오는 뭐예요? 논어, 공자도 위정자에 대해서 검소함을 얘기했고, 맹자가 바로 뭐라죠? 공검 부분을 얘기했었죠. 우리 지난번에 공산성 갔을 때 뭐라고 그랬던가요? 조선 백제의 기본적인 왕들의 통치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검이불로, 검소하되 그저 누추하진 않고, 그 다음에 화이불치, 이 내용들은 다 바로 논어에서 공자가 말씀하신, 그죠? 우리가 우임금의 그 통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차라리 자신은 검소하게 했을지언정 백성들에게는 항상 부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인의 도였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기척인 자, 그죠? 자신은 살찌우고, 그죠? 자기를 살찌우고 다른 사람들을 수척하게 하는 자는 민비니이니, 그죠? 민비니이요, 그죠? 백성들은 가난할 뿐이고, 그래서 무소의니, 그죠? 그래서 기댈 바가 없고, 그 다음에 기수척이, 자신은 비록 뭐예요? 수척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이 천하 비자는, 그죠? 천하를 바로 살지게 하는 자는 밀락이 오영무운이라, 백성들이 즐겁고, 그죠? 백성들이 즐거워서 나 또한 근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손하이 자익하고, 그래서 아래를 덜어서 스스로를 보태는데 군자 이위 자손, 스스로는 그래서 그 근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손하, 아래를 덜어서 자익에, 그죠? 스스로를 보태는데 군자 이위 자손하고, 그래서 군자는 스스로를 뭐예요? 덜어낸다라고 하고, 자손이 익하여 스스로를 덜어서 그 다음에 아래를 보태는 것을 군자는 뭐라고 한다? 자익이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덜어서 아래를 보태는 것을 이거는 스스로 나를 보태게 하는 것이 되고, 아래를 덜어서 만약에 나한테 보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이고 아니다, 이거는 내가 덜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 걸 조금이라도 덜어내면은 아이고 이거는 나를 덜어내는 것이지, 이렇게 보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위정자가, 그래 공자가 얘기했던 바로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은, 그렇게 해서 아래를 보태는 도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나가는 정치라 그러면은 이유유왕하며, 그죠? 가는 바를 두매, 그죠? 가는 바를 두매 이로우며, 그죠?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해나가면은 이롭지 않을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이섭대천이라, 혹여 무슨 외침이 있거나 라고 할 때도 그 험난함을 건너는데 이로운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대천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감꾀에 해당되기 때문에 험난함,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두 개의 이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익이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기라고 하는 것은 두루 보태고 나를 위해서 보태는 것이 아니라 위를 덜어서 백성들에게 보태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를 해나간다면은 그죠? 정치가 잘 되어 나갈 것이고, 아무리 혹여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능히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두어서 이유유왕, 이섭대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는 이에 대해서 익자는 이거 천하지 도야라. 익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보태는, 그죠? 천하를 보태는 도이라. 천하에게 더하는 도이라. 그러므로 이유유왕이요. 그래서 가는 바를 두매 이롭고, 익지 도는, 보태는 도는 가히 제 험난이니. 그래서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은 가히 이로써 험난함을 건너니 그것이 바로 이섭대천예라. 주자는 이에 대해서 이기라라고 하는 것은 증익, 그죠? 더욱 보태는 것이라, 그죠? 불어나게 보태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 궤는 손상궤 초핵지 양하여, 상궤에 있는 초핵의 양을 덜어서, 이 얘기는 뭘 가지고? 천지 비궤를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비궤의 양의 그 사효를 덜어서 이거가 되는 겁니다. 상궤의 그 초핵의 양, 그러니까 하늘 천지 비궤에서 구사효를 덜어서 이 하궤 초획지음, 그러니까 천지 비궤의 곤궤의 초효가 되는 거죠. 하궤의 초획의 음에 보태는 것이니 자상궤의 하궤지 하라. 그래서 윗궤로부터 아래로 하궤의 하로, 그죠? 내리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이기 되느니라. 괴지 구오구이, 이 풍래 익괴의 구오효와, 그죠? 구오효와 그 다음에 유기효가 다 음이 음자리에
양이 양자리에 그 다음에 둘 다가 중한 거죠. 그래서 구호와 구이가 개득 중정하고 다 중정함을 얻었고 하진상손하니 그죠. 또 아래는 진꾀가 되고 위는 손꾀이니 다 뭐냐면 개 목지상이라 다 뭐냐면은 나무의 상이라 그랬습니다. 나무 이거는 바로 손꾀니까 무슨 목? 양목이 되는 거죠. 양목이 되고 여기는 바로 음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계사 하전 2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총목이사 그랬죠. 나무를 깎아서 보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줍질이 그랬나요? 그 나무를 깎아서 보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줍이 아니지 뭐 만들죠? 또 나무를 깎아 가지고 유목 위례 그 나무를 구부려 가지고 그 쟁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뇌나 그 다음에 사나 전부 다가 뭐가 되느냐면은 여기도 이게 나무죠. 둘 다 나무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습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교 천하하니 이로써 천하를 교화하니 대개가 풍래 입기에서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손목과 음목. 그러므로 그 점이 이유유왕 그죠. 가는 바를 둠이 이롭고 또 큰 내를 건너는 것이 그죠. 건너매 둠이 이롭고 그러니까 가는 바를 둠에 이로우면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죠. 가는 바를 둠에 이롭고 큰 내를 건너매 이로우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건너고 그래서 충분히 다 얻어진다. 이때 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계사하전에서 공자가 말씀하신 뭐냐면은 이교천하라는 말하고 통하는 거죠. 바로 이로써 바로 천하를 교화한다라는 말과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다 교화가 됐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능히 그저 이 지어지선의 사회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고요. 그 내용이 지금 거듭 설명한 것이 그 밑에 해설의 그 중계 장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온봉호 씨가 더 보충해서 표현한 말이 되고 뭐 굳이 이거는 안 읽어도 될 거는 갖고 거의 하나만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온봉호 씨가 하나 볼까요? 온봉호 씨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범괴 무릇 괴에 이 내위 주니 그죠. 안으로서 맞아 내괴로서 바로 주장을 삼으니 범물 이하위 본니 그죠. 무릇 물건이 그 아래로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래로서 근본이 되니 그 근본이 되니 손하 아래를 더는 것은 그래서 아래가 근본이 되는데 아래를 더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뭐가 되고 그거는 위지 손 그래서 덜어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손과 이게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 보냐면 이 아랫괴를 중심으로 봐라. 아래가 기본적인 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를 덜어서 위를 주는 것은 손이 되고 위에서 아래에다 보태는 것은 이기 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뭐냐? 항상 내괴가 주장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카 아래에게 보태면은 이것이 이기 되고 그래서 상지 손익 그래서 위의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불려언이라 바로 지도자들의 이른바 그 위정자들의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거는 여기에 더불지 못한다. 관여하지 못한다. 이 표현입니다. 관여하지 못하니 뭐 그러냐? 후기본예라. 관여하지 못하고 그 근본을 두터이 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백성들에게 뜯어가지고 과다하게 백성들에게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 철칙이라는 거죠. 이게 성인의 정치가 되고 탁괴 언 이왕자는 그죠 다른 괴에 자 이유유왕이라고 가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에 이왕을 얘기했지 불언 이섭 그죠 가는 것이 이롭다라고는 얘기했지만은 그 다음에 같이 동시에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이섭은 말하지 아니했고 또 한데 이괴 같은 경우는 뭐냐 익은 겸진이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취했으니 개 이기 흥이라 대개가 그래서 이기라고 하는 것은 더욱 이득을 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라 바로 흥리라는 거죠. 뭐 3배 이익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겸산곽시왈 보면은 역상에, 그죠? 역상에 그 중허, 역상의 그 중허, 가운데가 비인 것은 상하 두 채가, 가운데가 비어있으니 상하, 역상에 상하가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고 이 상인데, 풍택 중북계의 상도 그렇고 다 비어있는 것은 다 뭐냐면은 목이니, 다 비어있는 거, 다 비어있는 것이 풍택 중북계. 얘는 또 손목 같은 경우도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비어있는 거. 어쨌든 손목이 되고 또 살레 있게 전체적으로 아니 풍래 있게 하고 살레 아니 이렇게 손목으로 되는 거, 목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풍수 환께. 이것도 다 나무를 건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물 위에다가 나무를 띄워서 가는 것이 되고, 연못 위에 역시 나무를 띈 상이 되고, 그러니까 또 이 풍께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런 거는 가운데 배가, 그러니까 풍천 소축이니까 이거는 안 되죠. 가운데 두 개가 다 빈 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불께도 안 되고, 불께 뭐가 돼요? 풍화 가인꾀가 되죠. 풍화 가인꾀도 어쨌든 이건 아니야. 가운데 비해 대체로 이런 정도가 다 나무, 특히 또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쓰는 풍택 중북괴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그래서 대부분 다 나무이니 이로써 바로 이섭대천이니라. 그래서 중허의 상을 갖추고 있는 것은 다 이섭대천의 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비교해 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단활. 이기라고 하는 것은 손상이카하니, 이거 조금 전에 봤고, 그 다음에 민열무강이요. 아유, 위에서 아래로 베풀어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서로 간에 딱 봐서 짱 받다가 선거 때 되면 그냥 풀어주는 거 참 많죠. 그냥 밑에 백성들은 받으면 그저 좋아하니까. 그래서 민열무강이요. 백성들이 기뻐함에 경계가 없고, 자상하하니,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니, 자상하의 그 첫 번째 하라고 하는 것은 내려준다라는 동사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가 바로 이제 목적어로 되고요. 그래서 기도 대광이라, 그 도가 크게 빛나니라. 그죠? 크게 빛나니라. 다시 말해서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 베푸는 위정자의 덕화라는 뜻이 되겠죠. 덕화가 크게 빛난다. 실제적으로 베풀어져서 행해지기 때문에 이 괴의여 괴제로 얻냐라. 괴의 뜻과 괴의 재질로 그 말함이라. 괴지 위익은, 괴가 이기 되는 것은 이기 손상익하예니, 그 위를 덜어서 아래를 보태는 것이니, 손어상이 익하즉 위에서 덜어내서 아래를 보탠다면 민열지 무강이니, 그죠? 백성들의 그 기뻐함이 경계가 없으니 이것을 일러 무궁극냐라, 그죠? 그 궁극, 그죠? 다함이 없음이라, 그죠? 다함이 없음이라, 궁극 끝까지, 그죠? 다함이 없는 것이라. 그 다음에 자상이 강기 이하하하니, 위로부터, 그죠? 위로부터 강기, 나를 덜어서 이로써 아래로 내려주니, 그죠? 아래로 내려주니, 기도 대광년이라. 그 도가 크게 빛나고 빛나며, 그 다음에 양하 거초하니, 양하 거초하고, 양이 아래에 처음에 처하고, 그러니까 초구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음상거사하니, 음이 위에서, 그죠? 음이 위에서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자리에 거처하니, 위자상하지의라.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뜻이 되느니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괴체로서 괴의 이름과 뜻을 해석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광대하다라고 하는 말, 그 대광이라라고 하는 말을 저쪽에 택견가 여기서 빌어서 표현했는데, 그 진지서시왈 보면 손상익하자는, 위를 들어서 아래를 보탠다는 것은 손상지강, 그죠? 윗괴에 있는 강을 덜어서
익하지유 아래에 있는 유에게 보태는 것이라. 그러니까 천지 비귀의 상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곤유의 민이요. 그죠? 곤의 유는 그죠? 곤의 유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되고 그래서 곤득이기라. 그런데 그 곤이 보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민열무강이라. 여기서 그러니까 백성들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본래 있는 천지 비귀의 바로 요 상에서 나왔더라라는 거죠. 백성들이라는 물이니까. 그래서 민열무강이라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에 그죠? 상건지 하효가 그죠? 상꾀에 있는 상의 건꾀의 아래에 있는 효가 바로 내려와서 위 곤지 하요하니 내려와서 곤꾀의 하요가 되니 자상하이라.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것이라. 천도 하강이 광명하니 그죠? 그래서 하늘의 도가 아래로 내려와서 바로 빛나 광명하니 기도 대광야라.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이기 된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뭐 지도 저기 하나 나오네. 우리 경전에 나온 그 조씨 얘기 보면은 조여 뭔가요? 조여 뭐예요? 조여모왈 아니다. 조여모왈 맞나요? 조여모라고 하는 사람을 두 궤의 손강익유는 한 가지니라. 강을 덜어서 그죠? 강을 덜어서 바로 유에게 보태는 것은 한 가지라. 다시 말해서 손꾀나 이꾀 같은 경우도 다 어쨌든 강을 덜어서 유에게 보태는 거죠. 그다음 한 가지라라고 했고, 그래서 손하위 손 아래를 더는 것은 손이 되고 익하 그래서 아래를 보태는 것은 익이 되니 하야오 어째서인고 하면서 개 손합 그죠? 대개가 아래를 더는 것은 비성인지 듣기 이 익하하니 내 성인의 본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대개가 아래를 더는 것은 성인이 자기에게 얻는 것이 아래를 더는 것은 그릇되는 것이고 그죠? 잘못된 것이고 아래를 던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인이 이거는 저긴데 아래를 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니 대개가 아래를 드는 것은 성인이 자기에게 나에게 그죠? 나에게 보태려고 나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네. 나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카 아래에게 보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인의 본심이니. 자, 이 역사상 어떤 경우가 한 번 있었냐면은 당제 그죠? 당나라의 군주이 당현종입니다. 당현종 댁인데요. 요 굉장히 이건 재밌는 내용인데 당제 때 당현종이 무슨 말을 했었느냐면은 오척 그죠? 나는 말라 비틀어지는데 그죠? 나는 수척해졌는데 천하가 바로 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 신당서 한휴라고 하는 신당서에 나오는 거 한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현종의 어쨌든 대단히 어진 그 군주 중에 하나고 당현종이 나름대로의 덕을 잃지 않은 것은 바로 이 한휴라고 하는 이 신하 때문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당현종 때 쪽에서 이제 주로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요. 워낙이나 그 직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군주들도 이 누구냐면은 그 이 한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직관을 항상 눈치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현종이 난리가 할수록 좀 이제 얼굴이 수척해져요. 그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한휴가 워낙 직관을 잘해가지고 내가 그냥 큰 잔치를 베풀어도 혹시 저거 한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신하들이 그럼 한휴라 나 갈아치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다.
자, 한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만큼 유지된다 해서 한유를 계속 뒀고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높은 벼슬까지 계속 나갑니다. 어쨌든 한유 덕분에 당현종이 그만한 치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직관을 잘한 그 신하로서도 유명하고 또 받아들인 그 군주도 더 훌륭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요 얘기입니다. 오척 천하피라. 나는 비록 이렇게 수척해지지만 내가 수척해졌다는 것은 거꾸로 천하의 만 백성들이 다 살졌다. 이런 정치라면 최고의 좋은 정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뭐예요? 반자예요. 심역동, 반역동이죠. 반역동 씨가 말하기를 그 노나라 애공이 이건 우리 논어에 나온 얘기. 노나라 애공이 2년 기하니 그죠? 해가 줄였으니 그러니까 흉년이 났으니 용 부족이니 그죠? 나라에 쓸 것이 부족하니까 부족한데 그래서 문어 요약에 물었더니 유약 대왈 그죠? 유약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 유약대 그러니까 유약이 대답하기를 이 합철일이요 그랬습니다. 어찌 철법으로서 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랬죠. 합자는 합이라 그랬죠. 뭐뭐 하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는 부정사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어찌해서 철법을 쓰지 않습니까? 철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전법 10분지 1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대답하기를 이 백성 족인데 그죠? 군숙여 부족이려 백성들이 족한데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서 부족하겠습니까? 또 백성 부족한데 군숙 여족이리요. 백성들은 부족한데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서 족하겠습니까? 라고 했으니 여부족이라 하니 개 심유 득어 손상이까지 지하라. 대개가 바로 저 깊이 바로 위를 들어서 아래를 보탠다는 뜻에서 바로 어둠이 있느니라. 바로 이제 유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께서 주역에서 말씀하신 바로 손상이카 민열무강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바로 유자가 그런 답변을 이끌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그 문왕이 말씀하신 이유유왕이라고 하는 것은 중정하여 유경이요. 구와 구이가 둘 다가 중정하죠. 그래서 음양의 뜻이 잘 맞았기 때문에 나라에 경사가 있는 것이고 오이 강량중정으로 거존이하고 오가 강량중정으로 임금 자리에 거처하고 또 이는 부의중정으로 응지하니 이는 다시 역시 중정으로서 응하니 시중정지 도라 이것이 바로 시중정지 도로 이것이 바로 중정의 도로서 익천하하여 천하에 보태어서 천하 수기 복경예라 천하가 가래 그래서 그 복경을 얻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회루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쌍호구시왈 보세요. 오이 중정으로 응이하니 오가 중정으로서 이와 응하니 이 중정으로 응오라 이 또한 바로 중정으로서 오와 응하느니라 이 왕이 익천하하니 그죠? 그래서 이로써 하면서 그래서 가서 천하에게 보탬이 되는 것 그죠? 이로써 가서 천하에게 보태어서 이로우니 고위 군신지 경회의 천하실동 수기복경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군신이 진실로 군신이 그죠? 즐겁게 만나서 천하가 실제로 그죠? 실제로 함께 그 복경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경회라고 하는 말이 바로 구호와 구이의 그 중정한 군주와 신하가 서로 함께 만나서 두루 천하의 덕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회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섭대천은 목도 내행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문왕이 말씀하신 이섭대천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자가 목도라는 말로 썼습니다. 참 드물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정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익지위 도는 이기 도가 되는 것은 평상무사지 재엔
평소에 별일이 없을 때는 기익 그 보탬이 유소하니 오히려 적으니 평소에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뭐 위에서 뭐 하나 베풀어 준다 해도 뭐 그저 그렇지가 되는데 당간넥 험난즉 그 어렵고 위태로우면서 그 다음에 험난함을 만나면 험난함을 당하면 기소이기 그 보탬이 지대니라 그죠 지극히 크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이섭대천이라고 하니 어제 간험에 어렵고 험난함을 건너매 내 익도 대행지시하라 그래서 익도가 크게 행해지는 때이라 이기라 라고 하는 말은 오 장목이니 그죠 이 나무 목자를 쓴 것은 그죠 잘못이라 라고 하니 그죠 이걸 지금 거 보면은 저기 보면은 이섭대천은 어떤 경우에 익도내행이라 라고 해서 목자 대신에 아마도 그 익자를 쓴 경우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목의 잘못이니 혹자는 이것은 이위 상손하진이라 위에는 손께가 되고 아래가 익이 된다라고 하니라 그러므로 온 목도는 잘못이라 그러니까 익을 오 장목 잠깐 오 익을 목이라고 잘못 썼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익이라고 써야 되는데 목이라고 잘못 썼으니 이거 잘못 썼다는데 실은 이미 이거에 관련해서는 공자께서 계사하전 2장에도 바로 이제 이 뭐예요? 아까 뭐죠? 쟁기를 만들고 보습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미 목도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놔둬야 되고 관련해서 뒤에 한 사람 설명하니까 그걸로 봅시다. 주자는 이 괴체 괴상으로 석괴사라라고 했고 거기 보면은 혹자가 말하길 묻기를 목도내행을 그죠? 목도내행을 정전해서 이위 목자 그죠? 이것은 바로 본래는 그 목자가 본래는 익자가 된다. 그죠? 목자 본 익자지 오라. 그죠? 익자의 잘못된 것이라 라고 하는데 어째서입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주자왈 갈래 치시 목자 컨대 그죠? 저 나무 목자를 보건대 바로 풍수환괴 풍수환괴 여기죠. 풍수환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승목이라라고 승목유공이라 그랬습니다. 나무를 타서 그저 공을 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풍택 중북고에 보면은 또 뭐냐면 승목주허하여 이렇게 돼 있죠. 나무를 타서 그저 승목 그 다음에 그 배를 비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승목주어나 그 다음에 그 승목유공이라고 하는 이 2차 견득컨대 그죠? 그래서 이로써 그 복원대 지시 목자 이 여기 목이라고 하는 글자는 모견 일붕우 그죠? 모견이면 나의 그죠? 내가 어디 친구의 그 설명을 보건대 유팔괴지 금목수화토는 바로 유오행지 금목수화토니 바로 팔괴의 금목수화토도 있고 또 오행에도 금목수화토가 있는데 마치 건괴는 뭐가 되고 건은 금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역괴의 금이고 택괴의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오행의 금이니 손이 뭐예요? 금이요. 그 다음에 손괴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괴중의 치상이니 괴중에서 바로 상을 괴중에서 취한 상이니 취한 상이고 그 다음에 진위 목이니 그죠? 또 진괴는 목이 되니 내 동방은 속 목이요. 그 다음에 오행의 목이기도 하니 오행취 사유라 오행의 바로 사유를 취한 까닭이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팔괴도 오행이 있죠. 자, 다 우리가 오행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 오행의 이치로 볼다 그러면은 여기가 목,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중앙 토에서
오행에도 이렇게 있는데 팔귀에도 오행이 있죠. 팔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간점 후천 팔귀에서 일감, 그 다음에 이곤, 그 다음에 삼진, 사손, 가운데 오중, 육건, 칠태, 그 다음에 팔간, 구리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오행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오행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에 있는 간토하고 요거는 둘 다가 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은 바로 뭐냐면 진목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태금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건괴 같은 경우는 유방이죠. 유방인데 건은 여기서 뭐가 되면 금이 되는 거죠. 팔괘상으로. 팔괘가 되는데 바로 이거는 전체 유방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목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거 양목, 음목인데 손목도 역시 뭐냐면은 바로 유방 개념이다. 바로 이성입니다. 거의 유방이라고 하는 거.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자기 주자도 내가 어떤 친구한테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자, 이게 유팔괘지 금목수화토. 그죠? 팔괘에도 금목수화토가 있고, 또 오행지 금목수화토가 있으니, 이를테면은 건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은 금이 된다. 우리가 건은 단단하니까 저기 설계전에 보면 금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금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역괴에서는 바로 금이고, 그 다음에 택괴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금이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오행의 금이다라고 할 때는 정방의 요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택괴의 그 오행의 금이고, 그 다음에 손괴는 바로 목이 된다. 설계전에 보면 손은 목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바로 역괴의 역괴 중에 여기 괴 속에서 취상, 그죠? 상을 취한 상이고, 그 다음에 역괴 중에서 상을 취한 거 팔괴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취한 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진괴는 위 목이 되니 이것은 동방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오행지 바로 목이라 이거는 다 통하고, 그 다음에 오행에 그래서 오행의 사유라. 그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사유를 취한 까닭이라. 오행 속에는 또 정방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이 유방까지. 그죠? 우리 사이방을 유방이라 표현합니다. 유방이라. 우리가 보통 유방이라라는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사이방이라 해서 간방이라 요 개념 표현하죠. 유방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옛날 어른들이 색깔 있는 걸 뭐냐면 유색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유색이라고 하는 것은 정방색을 빼놓은, 그죠? 나머지 이 중간 색깔들을 전부 다 유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요즘에는 쓰는 분들이, 저희 친정어머님만 해도 요 색을 많이 써. 이렇게 유색이라. 그 유색이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방의 색깔이 아닌 거는 다 유색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쌍호호시왈 보면은 그 밑에 이유유왕은 이오지 중정유 경회라. 그죠? 이오의 중정함으로써 그래서 경사가 있는 것이 되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되면 이진손지 목도 내향내라. 그래서 진과 손에 바로 목도 둘 다가 양목, 음목이 되는 거죠. 양목, 음목으로서 뭘 만드는 거예요? 진목으로는 뭘 만들겠어요? 배 만들죠. 배가 띄었죠. 밑에가 막혔으니까. 손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 집어넣고 이렇게 젓는 거. 노. 제가 지금 한처럼. 그죠? 노로 이렇게 집어, 그냥 배가 되고 배 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노를 걸쳐 놓잖아요. 걸쳐 놓고 땅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휘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괴와 하괴인 바로 진괴와 손괴로서 손괴의 목도 내행을 취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경우 없이 이런 말씀들을 쓴 것이 아니라 이 괴 속의 의미, 그죠? 전체 상괴냐 하괴냐 아니면 효냐 이런 속에서 다 그 의미를 취한 것이지 아무나 그냥 의미 없이 갖다 쓴 것들은 절대로 아니라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운봉호시 역시 뭐라고 하냐면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겸이호언이니, 그죠? 이호와 오효를 겸하여서 말하였고, 그 다음에 목도라고 하는 것은 겸
진손언이니 역시 앞에서 쌍호호 씨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네요. 진꾀와 손꾀를 아울러서 말한 것이니 진꾀는 양목이요 손꾀는 뭐다? 음목이라. 이제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간단하는 것들. 그 다음에 중계장시왈 보면은 신농시가 뭐냐면 총목위사하고 유목지뢰하니 그죠? 여기는 설계 아니 뭐죠? 아까 이게 개사하전 제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신농시께서 나무를 깎아서 보습을 만들고 유목 나무를 구부려서 오래를 만들었다라고 만들었으니 개취저 이기라 하니 대개가 저 이게서 취했다라고 했으니 취했다라고 한 것은 공자께서 이제 이렇게 취했다라고 한 것은 역시 이것이 목도지 행위라 바로 목도를 행한 것이라.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로운 도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우리가 오덕으로 표현하면 바로 뭐가 돼요? 어진덕을 베푸른 것이라. 이렇게 넓혀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기기 때문에 이건 공자가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동의손하여 앞에까지는 지금 이유요왕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안계에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해설을 해 놓으시고 다시 또 이제 공자 나름대로 하나를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의손하여 전체 괴상을 보시면서 자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그죠? 움직인다는 건 밑에서 안으로부터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인다? 공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진꾀의 동과 손꾀의 그저 손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공순하여서 임금이 되어서 위정자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진무강이라 그랬습니다. 날로 나아감이 경계가 없느니라. 참 나라가 잘 돼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 경계가 없고 이에 대해서 정자가 우이 이체로 언하니 두 채로서 다시 말해서 진꾀와 손꾀로서 말하였으니 괴제 하동이 상손하니 괴 재질이 아래의 진꾀는 움직이는 것이고 위에 바람꾀는 공순하니 동이 손야라. 그래서 움직이는데 이것이 바로 손이라라고 한 것이고 위익지 도는 이기 되는 도는 기동이 손순어 이즉 그죠? 그 움직임이 이치에 손순하니 손순하다면 즉 기이기 그죠? 이치에 손순하다면 그 보탬이 일진 광대 무유 강한 야 언이와 날로 나아감에 그죠? 광대하고 그 다음에 경계와 한계가 있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강한 야 언이와 동이 불순어 이면 움직이는데 이치에 순하지 않다면 익능성 대익 야리오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움직이는데 이치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보탬에 능히 대익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룰 수 있으리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런 문장 나오면 동의 불순어 리 토를 어떻게 붙일 건지는 끝까지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보통 야 그럼 뭐뭐라 라고 했겠지만은 이런 경우는 반어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욱 그러니까 보태더라도 대익을 그죠 능히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공자가 덧붙여서 뭐냐면 천시지생하여 하늘이 베풀매 땅이 그죠 하늘이 베풀매 땅이 생하여서 기이기 그죠 방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반드시 밑에 보면은 진하고 나서 그죠 진하고 손이 되니까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음력이 그죠 2월 3월 요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참 이제 막 싹 펴가지고 나아가는 요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온다? 따뜻한 동남 손풍이 불어오는 음성입니다. 그죠? 따뜻한 동남 손풍이 그 바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 속에서 잠자고 있던 모든 애들을 다 뒤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선 톡톡톡톡 튀어서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천시지생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보탬이 어떤 놈한테만 보탬을 주는 게 아니라 그죠 봄이 오면은 봄을 맞이한 모든 땅에 다 베풀어 주니까 그 보탬이 방소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자가 이 위정자가 덕을 베풀 때는 어디까지? 화피초목한 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화피초목 뇌금만방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천지지 공으로 천지의 공으로 언익도지 대니 그죠? 익도의 큼을 말하였으니 성인이 체지하여 성인께서 이것을 체득하여서 딱 몸에 붙여서 또는 본받아서 이 익천하에라 이로써 천하를 보태느니라. 천도 자시하고 천도가 시작함을 그저 시작함에 그저 자시라고 하는 거 비로소 시작하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시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입어 시작하고 천도가 바로 자시하고 모든 만물에 힘입어서 시작하게 하고 지도 생물하여 지도는 물건들을 내어서 바로 천시지생이요. 지생이니 지도 생물하니 이렇게 되겠네. 지도 생물하니 바로 이것이 천시지생이요. 이거 하늘은 베풀고 땅은 바로 낸다라는 것이고 시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천지지생에서 시생한다라는 말. 이거 뭐 바로 건괴와 곤괴에서 만물자시 그다음에 뭐요? 자생 이렇게 나왔죠. 곤도에서는 곤원이요. 그죠? 만물이 자생하나니 해서 그대로 익괴에서 바로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화욕만물하여 그러면서 만물을 화욕하여서 각정 성명하라니 각각의 그 성명을 바르게 하니 기이기 가위 무방이라. 그래서 그 보탬이 가히 방소가 없느니라. 방이라라고 하는 것은 소야니 장소이니 유방소 즉 방소가 있다면 그것은 유한량이요. 오히려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죠? 한량 우리가 되도 한량이 있는 것이고 무방이라고 하는 것은 위광대 무궁궁야라. 그죠? 광대하고 그죠? 끝이 없는 것을 이름이라. 천지지 익만물에 그죠? 천지가 만물을 보탬에 기우궁제리요. 그죠? 어찌 그죠? 다함이 있겠는가? 다하는 즈음 궁제라는 것은 끝이 있겠는가라는 뜻이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은 앞주에 저 누구냐 융산이시왈 천시지생은 그죠? 천시지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 건곤초체의 언녀라. 바로 건괴와 곤괴의 첫 그죠? 그 체를 그죠? 초효의 체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 건시일량하여 건이 일량을 베풀어서 이익어하 그죠? 아래에 이로써 아래에 보태어서 위진이요. 그죠? 바로 진귀가 되는 것이고 역시 천지 비귀에서 지금 나온 걸로 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이 일름상 그죠? 곤괴의 한 음이 그다 한 음으로써 상응어 건지 생육이 위손이니 그죠? 그 곤괴의 한 음이 위로 올라가서 응어 건지 그죠? 건의 그 생육을 그죠? 건의 생육에 응하여서 바로 이것이 손이 되니 이것이 상시하생 위는 베풀고 아래는 나오는 것이니 이자 상제 이 두 가지가 서로를 건네어서 무소불피라. 그래서 다들 입히지 않는 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이기 그죠? 무방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은 같은 내용 그 다음에 공자께서 이것을 범익지도 여시행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은 때와 더불어서 다 그저 함께 행해지느니라. 함께 다 두루두루 다 보태준다라는 뜻이고 천지의 이기 무궁한 것은 이지이의라. 그죠? 이치일 뿐이니라. 그래서 이치일 뿐이고 천지자연의 이치일 뿐이고 성인이 이익천하지 도 성인이 천하를 보태는 그죠? 이익되게 천하를 이익되게 하는 도는 응시순리하여 당연히
때에 응하고 그 다음에 이치에 순하여서 여천지 합하니 천지와 더불어서 합하니 그것이 여시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 맞춰서 봄에 농사 짓게 만들고 가을에 거두게 하고 겨울에 잘 잠장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겨울이 되면 이제 다 공부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다 여시행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각각의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에 맞춰서 요즘 유행하는 뭐 눈높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 바로 그 때에 맞추고 그 사람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적어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들만한데 그게 8살이 되는 거죠. 8살쯤 되면 누구나 다 어떻게 된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의 때에 맞춘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동소는, 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꾀죠. 진꾀를 표현한 것이 되고, 소는 바로 바람꾀를 표현한 것인데, 그 두 꾀의 덕이요. 그러니까 진의 덕은 동이요. 바람의 덕은, 바람꾀의 덕은 손이고, 건하시, 건꾀가, 그죠? 아래로 베풀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곤꾀는 위로 나오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진에서 싹이 위로 터가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사귀는 것이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생하는 것은 역시, 고는 위로 올라가서 생하는 것은, 그죠? 위로 생하는 것은 역시 상문 궤체지 의인이, 역시 윗계에서 궤체의 뜻을, 궤체의 뜻이니, 또한 2차 극언하여 이로써 지극히 말하여서 찬 익지되라. 그죠? 이의 큼을 찬미함이라 그랬었고, 그 다음에 임천호 시왈 보면은 이 궤덕으로 언인사지 익이니, 그죠? 궤의 덕으로서, 그죠? 풍래 익궤의 덕으로서 인사의 보탬, 인사의 그 이익됨을, 그 유익함을 말하였으니, 인지동이 능비손즉, 사람이 움직임에 능히 스스로를 낮추고 공순히 한다면 인류 진이기요. 그죠? 날로 나아가서 보탬이 있을 것이고 무궁기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궁기, 그죠? 스스로를 궁하게 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서경 10명 하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명 하편에 뭐라고 냈냐? 유학손유, 그죠? 학손지하며, 그죠? 오직 뜻을 겸손히 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무시민이니, 그죠? 그 다음에 또 힘쓸 것은, 그죠? 때로 민첩하게 힘쓰이니, 때로 민첩함을, 그죠? 힘쓸 것은 그 때에 맞춰서, 그때 무슨 일을 하라라고 하는, 내가 그 당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때에 맞춰서 민첩하게 할 뿐이니,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유학 손지하고, 그 다음에 무시민이니, 골수 내시시하라. 바로 그저 닦는 것이니, 닦아야, 그저 그 닦아야 이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바로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익지도라고 하는 것은 보태려, 두루두루 그저 백성들에게 보태는다라고 하는 그 도라고 하는 것, 날로 일진무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명편에 나오는 바로 이 내용에 해당되라. 아까 학손지, 그 다음에 무시민이라라고 하는 것, 또 이 궤변, 그죠? 궤변으로서 언천지지 이기니, 천지의 보탬을, 유익함을 말했으니, 건의 구사가 역초, 바뀌어서 초가 되고, 그죠? 건의 구사가 바뀌어 초이 하교어 곤하니, 그죠? 초에서 초로 내려가서 곤깨와 사귀니, 이것이 바로 천지시하요, 하늘의 베풀미고, 또 곤의 초육이 역사 바뀌어서 사가 되어서 저 상 위로 올라가서 달어 그죠? 건에게 이르니, 이것이 지지생야라. 아까 천지 비괴의 그 효의 바뀜을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하니 바로 이것이 천포시 지 발생이라. 그죠?
하늘이 두루 널리 베풀미고 그다음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그죠? 다 펴서 나오게 하는 것이니 만물 병육이, 그죠? 만물이 아울러서 자라남이 기증익하고 그 더욱 증익하고 중다하니 더욱더 많아져서 그죠? 많아지니 무유방소해라. 그 많음들이 방소가 없느니라. 부익지도 총자의 개자예요. 개연. 익지도를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총괄적으로 말한다면은 천지지어 만물에, 그죠? 천지가 만물에 대함과 그 다음에 인지어 만사에, 그죠? 사람들이 그 만사에 대한 것이 기위 증익하니 그 더욱더, 그죠? 불어남이 되니 개무시 지식 소위 여시 해행여라. 그래서 이것이 때가 없고 다만 불어나니 이것이 이른바 여시해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저기 또 절제 채시왈 보면은 무강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 중용에다 지금 비교를 하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아까 뭐냐면 만물 병행 병육 이거 전부 중용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절제채시도 역시 중용을 빌려서 여기서 나오는 무강이라라고 하는 말은 중용에 나오는 유구라고 하는 말, 더욱 오래되고 유구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무방이라라고 하는 것은 역시 광대함으로써 말한 것이고, 여시행이라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익도지 적호시해라, 이계도가 딱 때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이라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고 필요하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